자, 이어서 이제 바로 원포인트 투자 레슨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다음 중 테슬라에 직접 납품하는 상장 종목이 아닌 것은 1번 MS오토텍, 2번 우리금융지주, 3번 센트럴모텍입니다. 자, 아까도 시청자 퀴즈 힌트 드린 것처럼 우리 언어로만 된 종목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첫 번째 교육해 주실 분 우리 슈퍼개미스타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시나 지금 시장에 아주 알맞는 그러한 교육 내용 준비하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걱정들이 좀 많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 빠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염병이 거치고 나면 올라갈 악재거든요. 대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이 이제 나빠졌을 경우 그게 더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폐렴 악재로 인해 가지고 빠지는 증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건강 관리에 더 유념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뭐 우한 폐렴 이슈가 지금 계속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미증시 역시 일단은 개파락으로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 폐렴에 대한 조정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 중국 우한 폐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틀간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개파락으로 내리 꽂은 다음에 그 갭을 메꿔놓은 상황이긴 하는데 강하게 들어올리질 못하고요.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는 흐름이 한 번 더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게 제 생각에는 좀 있어 보이는데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으셔야 좀 되실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 악재가 펀드멘탈을 해칠 수 있는 악재는 아닙니다. 대신 이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렸다 회복이 좀 될 수는 있다. 그 정도 흐름으로 생각하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잡힐지 한 번 눌렀다 잡힐지 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불분명한 국면이기 때문에 불분명할 때는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쪽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130명이 좀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감염자도 6,000명에 이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이 더 나빠지는지 아니면은 제한이 좀 되는지 좀 봐야 될 걸로 좀 보여지는데 2월 2일이 춘절이 끝나는 달이에요. 중국이 이번 전염병 때문에 설을 며칠 더 연장을 했는데 아마 2월 2일 이후로 아마 방향성이 좀 잡혀질 걸로 좀 보여지는데 사망자와 감염자가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한동안 조금 더 폐렴 이슈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지속이 좀 될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전염병 악재는요, 그렇죠? 증시에 오랫동안 타격을 줄 수 있는 악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 펀드멘탈이 살아나고 있는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물량 확보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시고요. 이게 확보할 돈이 없다. 그러면은 비중 관리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중 관리를 대부분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성공을 좀 할 수 있어요. 악재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동안 상승만 해서 편입하지 못했던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주들을 조정 시 편입하는 게 좀 좋고요. 지금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한 번 더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좀 있어요. 이유는 요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떠한 종목들을 더 물량 확보를 해야 할지 미리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조정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다우지수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개파락으로
한번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 갭을 메꿔놨는데 중국이 2월 2일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어떻게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 제한이 좀 될지 결정이 좀 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확산이 된다 하면은 미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게 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대신 이제 이 조정폭은 간염 이슈가 거쳐지면은 언제든지 빠르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악재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역시 대파락 이후 어설프게 잡고 있었어요. 지지는 받아주곤 있었지만 어설프게 잡고 있었고, 제가 이게 어저께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시장이 밀렸죠. 그렇죠? 오늘 시장이 음봉으로 한번 이 초록색 이평선인 62평선을 깨트렸기 때문에 122평선까지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시장을 다 견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우한 폐렴 이슈는요, 작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가지고 뭐 미국, 프랑스, 호주 등 12개국으로 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걸 다 수출을 해요. 이런 건 수출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 6,000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일단 뭐 세계적인 뭐 재앙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바이러스 치료제도 없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재앙인 건 맞긴 하지만 전염병 악재는 증시 펀더멘탈을 바꿀 수 없다. 우리나라도 뭐 확진자가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스튜디오 와서 들어보니까 2명이 더 추가됐다고 발표가 좀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접촉자 수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진자가 우리나라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잠복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일에서 14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일 정도까지는 상황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하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좀 모습이죠.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 외부 활동을 좀 자제를 합니다. 그렇죠? 외부 활동을 좀 자제를 하게 되면은 소비가 일단 위축이 되겠죠. 기업들은 물건을 팔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한동안 거리에 사람들도 없고 공공장소에도 사람들이 없을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관광업에도 당연히 사람들이 가지 않겠고, 그러면 경제는 일단은 이 기간 동안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하게 좀 미칠 수는 좀 있습니다. 당분간 우한 폐렴 이슈로 글로벌 증시는 좀 불안한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은 뭐 충분하게 좀 있고요. 특히 춘절 이후 중국 내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경우 공포 심리가 좀 가중이 좀 될 수 있습니다. 2월 2일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분수령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간염병 공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방향성을 바꾼 적은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역시 어느 정도 뭐 10일 있다 전염병이 거칠지, 20일 있다 전염병이 거칠지, 한 달 있다 전염병이 거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거쳐지면은 빠르게 증시는 회복이 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펀더멘탈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염병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펀더멘털 회복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하는데, 반도체 업종, IT 부품주들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AMT, 반도체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시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 달에 매수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한동안 거래 없이 주가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전고점 부분 돌파가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처음 폐렴 악재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조정폭을 지금 빠르게 회복을 시켜놨어요. SAMT.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세력들이 지금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겠죠. 왜? 반도체 업종에 실적 개선세 나오고 수급 받쳐주고 있으니까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관심 종목에 집어넣어야겠죠.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정을 받아도 얘는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수를 일단 하되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물량 확보를 늘려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 자리는 다 매수 국면으로 활용을 해도 되는 자리고, 만약에 손절가를 잡는다 하면은 62평선 잡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2,750원 부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노려볼 수 있고, 이러한 흐름으로 갔었을 때는 한 번 걸리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신고가 돌파까지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유니셈 역시 반도체 장비 주고요. 이 종목 역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계속 최근 들어서 나타나주면서 중장기 평선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죠.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요. 자 보시면 돼요. 이날 2019년 4월 달에 크게 흔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크게 붙어있는, 매도 거래량이 크게 붙어있는 자리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매물대가 많은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최근 들어서 소화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소화를 해놨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차트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은 여기 물량을 소화를 해놨다는 것은요. 누르더라도 여기 물량까지 소화하러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얘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좀 좋으신데, 이 종목이 오늘 좀 눌렸습니다. 22평선 언저리 부분까지 눌렸는데 반도체 업종 관련주들은요. 22평선 눌림에서 매수를 하든지 62평 눌림에서 매수를 하든지, 대신 이제 62평선이 꺾이면은 한 번에 안 가고 오랫동안 좀 쉬었다 움직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평, 62평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시장 추가 조정 가능성은 분명하게 저는 있다고 보니까 22평, 62평 사이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이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을 한 번 더 노려봐도 괜찮겠죠. 위험 관리는 62평선 이탈을 했을 때 위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남선 알루미늄 역시 이 종목도 이 종목은 정치 관련주입니다. 정치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얼마 전 작년 하반기 때 누가 사퇴했다고 해가지고 개파락으로 떨어졌어요. 개파락으로 떨어졌고 이게 정치 관련주에서 이제 벗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돈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 관련주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도 될 수 있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고 3일 전 폐렴 악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 조정을 받은 자리를 지금 다시 들어 올려 놓고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단기 저항에서 지금 걸리고 있어요. 4,500원 부분에서. 대신 이제 4,500원을 한번 뚫기 시작을 하면은요. 4,500원을 뚫기 시작하면은 5,000원 부분까지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5,000원까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눌림 자리에서 22평선 눌림 자리를 한번 준다 하면은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을 노려보면서 5,000원 부분까지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험 관리에는 이 장대 양봉의 시가 흐름을 보면서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 조정 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요.
시장이 빠질 때는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져요. 그렇죠?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지는데 조정 이후 빠르게 회복해주는 애들, 걔네들이 왜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죠. 그러면은 거진 다 시장 주도주 애들이 빠르게 회복을 좀 해줍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되시고, 그렇죠? 찾아내셔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악재, 미사일 날렸을 때 악재 조정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애들, 전염병 악재로 인해 조정을 받았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 애들 찾기 쉽죠, 그렇죠? 그리고 전염병 악재가 펀더멘탈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IT 부품주는 2020년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지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밀었다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흐름 보니까 한 번 더 밀었다 잡힐 것 같은데, 현명한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법칙이 좀 있는데요. 일단 현명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중과 함께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투매를 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투매할 때 매수하고, 남들이 팔 때 매수를 하고, 남들이 살 때 매도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파는 약세장에서 매수를 해서 모두가 사는 강세장에서 매도를 하는 건데, 이게 말은 쉬운데 생각대로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생각대로 좀 잘 안 되시는데 습관을 들여야겠죠, 그렇죠? 안 돼도 습관을 들여야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내재 가치 하락에 의한 것이 아니면은 굳이 크게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조정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내재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지금처럼 시장 조정이 나온다, 주가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그러한 것들은 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 가셔도 됩니다.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고가 뚫고 있죠, 그렇죠? 신고가 뚫고 있고 쭉쭉쭉 올라가다가 악재, 폐렴 악재로 인해 가지고 개파락을 맞았습니다. 개파락을 맞고 오늘 22평선이 뚫렸기 때문에 62평까지 일단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빠지면은 시장이 빠져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애입니다, 지금. 그래서 62평 부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어 두셔야 좀 되시고, 대신 이제 폐렴이 뭐 다음 주에 모두 진정이 됐다 하면은 중간에서 또 빠르게 튀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대신 이제 확산이 된다 하면은 추가 조정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기회를 왜 외치느냐 하면은요, 이익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17조 작년 분기 대비 17조에서 단기 영업이익 20조로 늘어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12조에서 16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9년도 9월 달 거니까 2020년은 지금 실적이 더 늘어나겠죠. 디램값, 랜드값 다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펀더멘털이 상승하고 있는데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 그렇죠? 얘는 변한 게 없어요. 펀더멘탈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 하면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 펀더멘탈이 하락이 되고 있어, 마이너스가 크게 나고 있는 종목이야. 이러한 종목들은 비중을 추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최대한 빠르게 자르셔야 됩니다. 시장이 박살날 때 다시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펀더멘탈이 확실한 종목들은 결국에는 다시 올려놓는다. 하나마이크론 역시 반도체 관련주죠, 그렇죠? 하나마이크론 역시 반도체 관련주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급처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도 중장기 평선 다 업황이 회복이 되니까 태우고 올라가고 있어. 앞전고점 돌파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 여기에 이름이 써져 있어가지고 가려졌는데 여기가 지금 저항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일 전 폐렴 악재로 인한 조정폭을 지금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다.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2평 눌려줬을 때
22평 눌려졌을 때 일단은 매수 접근 22평 깨진다고 해가지고 손절을 하느냐? 아니에요. 업종 관련 주들은 기본적으로 22평 선은 다 한 번씩 대부분 눌러고 주고 움직입니다. 대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2평 선이 꺾이면은 한 번에 가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22평 선 내려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해놓고 다시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을 노려봐도 된다. 살아나고 있는 업종 관련 주에 너무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타이밍은요, 그냥 테마주, 단기 급등주에서 잡으시면 돼요. 이런 애들은 눌릴 때 얼마나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죠? 10% 올라갔다가 팔고, 10% 내려갔다고 해서 팔고 하면은 이도 저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나는 업종에는 분명하게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 해야 하는 이유는 펀드멘탈이 증가. 그렇죠? 펀드멘탈이 작년 분기 대비 증가. 그렇죠? 반도체 업종이면 올해 더 실적 개선세를 분명하게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한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고요. 적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면은요, 펀드멘털 하락에 의한 조정이 아니면은요, 크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 단기성 악재인지 아니면 장기성 악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중 무역 협상은 중국과 미국이 자존심 싸움으로 계속 끌고 갔기 때문에 장기 악재로 작용이 좀 된 거고요. 이란 미사일 악재는 단발성이죠. 미사일 안 날아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염병은 분명 단기 악재는 맞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잠복기가 있고 그것이 거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단기성 악재는 맞다고 좀 보시면 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증시에 있어서는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전염병은 다시 거쳐지고 시장은 다시 안정세를 찾고 다시 상승을 해 줄 겁니다.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업종은 조정 시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지금 폐렴, 악재로 인한 조정에 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식 조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걱정할 거는 솔직히 없고 증시 하락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거쳐지면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건강 유념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슈퍼개미스타님 오늘 우한 폐렴 조정의 대응 방법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반적인 현재 이 시장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때 이 상승만 해서 그간 편입을 하지 못했던 이 반도체 관련주를 조금 노려봐도 이 사실상 더욱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 전염병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이 펀더멘털에 좀 주목을 하라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